달동네로 이사온 남자 어딘가 익숙함이 느껴지는데 달동네에서 일어난 그들의 이야기. 지금 바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새벽 5시 달동네는 여느 때처럼 연탄 냄새와 함께 깨어났다. 구불구불한 골목길 사이로 기와집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었고 그 위로 거미줄처럼 얽힌 빨랫줄들이 아침 햇살에 흔들리고 있었다. 좁은 골목을 따라 흘러내리는 생활의 냄새들, 마이너스 된장찌개 끓는 냄새, 빨래비누 향, 그리고 어디선가 들려오는 아이들의 울음소리까지. 이 모든 것이 달동네만의 독특한 교향곡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영자는 물동이를 머리에 이고 공동 우물로 향했다. 31의 나이에도 허리는 곧게 펴져 있었고 굵직한 팔뚝에는 고된 노동의 흔적이 고스란히 새겨져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생활의 무게가 깊은 주름으로 패여 있었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청춘의 기운이 눈가에서 반짝였다. 매일 아침 이 시간이면 물을 길어오는 것이 그녀의 첫 번째 일과였다. 가족들이 일어나기 전에 밥을 지어야 했고 빨래도 해야 했고 어머니의 약도 끓여드려야 했다. 우물가에는 벌써 몇몇 아낙네들이 모여 있었다. 말년댁이 가장 먼저 영자를 반겼다. 40 중반의 나이에도 목소리만큼은 소녀처럼 맑고 또렷했던 그녀는 동네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가장 먼저 알고 가장 빠르게 전파하는 것으로 유명했다. 영자야, 어젯밤에 옆집에 사람이 이사 왔더라. 젊은 남자 하나가 짐 몇 개 들고 왔던데 혹시 봤니? 영자는 고개를 저었다. 어젯밤 늦게까지 공장에서 야근을 하느라 집에 들어와서는 곧바로 잠들어 버렸기 때문이었다. 그런 그녀의 모습을 보며 말년댁은 흥미진진한 표정으로 계속 말을 이어갔다. 키도 크고 생김새도 반듯하던데 나이는 한 27, 8 정도 돼 보이더라. 짐도 별로 없고 혼자 사는 것 같아. 어디서 온 사람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동네에 젊은 총각이 하나 늘었네. 다른 아낙네들도 하나둘 관심을 보이며 끼어들었다. 달동네에는 나이 든 어르신들과 결혼한 가정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혼자 사는 젊은 남자의 등장은 그 자체로 화제거리가 되기에 충분했다. 특히 영자 같은 처녀가 있는 집 옆으로 이사를 온 것이라면 더더욱 그랬다. 영자는 물동이에 물을 가득 채우며 애써 무관심한 척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새로 온 이웃에 대한 호기심이 생기는 것을 어쩔 수 없었다. 어머니와 단둘이 살아가는 일상에 어떤 변화가 생길 것만 같은 묘한 예감이 들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영자는 옆집을 힐끗 쳐다보았다. 낡은 기와지붕 아래 조그만 창문에는 아직 불이 켜져 있지 않았다. 아직 일찍이라 그럴 수도 있겠다 싶어 고개를 돌렸는데 그 순간 누군가의 시선이 느껴졌다. 고개를 들어보니 창가에 희미하게 사람의 그림자가 보였다가 사라졌다. 집에 도착한 영자는 연탄을 갈아넣고 밥을 지었다. 좁은 부엌에서 나오는 쌀 씻는 소리와 물 끓는 소리가 고요한 새벽 공기를 깼다. 곧이어 안방에서 어머니의 기침 소리가 들려왔다. 영자의 엄마 복수는 몸이 약해서 자주 몸살을 앓았고 특히 환절기에는 더욱 심했다. 어머니를 위해 따뜻한 차를 끓이며 영자는 문득 지난밤 꾼 꿈을 떠올렸다. 어릴 적 잃어버린 오빠의 꿈이었다. 장터에서 어머니 손을 놓친 채 울고 있던 5살 터울의 오빠.
그때의 기억은 이제 희미해졌지만 가끔씩 꿈속에서 만나는 오빠의 모습은 여전히 선명했다. 어머니는 그 일로 평생 자책하며 살아왔고 영자 역시 마음 한구석에 채워지지 않는 빈자리를 안고 살고 있었다. 해가 떠오르면서 달동네는 본격적인 하루를 시작했다. 아이들의 학교 가는 소리, 남편들의 출근 준비하는 소리, 그리고 아낙네들의 일과를 시작하는 소리들이 골목을 가득 채웠다. 영자도 어머니께 아침을 드린 후 공장으로 출근 준비를 했다. 낡은 거울 앞에서 머리를 빗고 있는데 창밖에서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안녕하세요. 어제 이사 온 철수라고 합니다. 정중하고 따뜻한 목소리였다. 영자는 살짝 창문 너머로 고개를 내밀어 보았다. 키가 크고 어깨가 넓은 젊은 남자가 마당에서 빨래를 널고 있는 아래층 아주머니에게 인사를 하고 있었다. 깔끔하게 빗어넘긴 머리와 단정한 옷차림이 인상적이었다. 그의 얼굴에는 진심 어린 미소가 번지고 있었고 아주머니도 그런 그를 보며 흐뭇해하는 표정이었다. 어머, 반갑습니다. 우리 동네에 젊은 분이 오시니까 좋네요. 불편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하세요. 감사합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영자는 괜히 얼굴이 붉어지는 것을 느끼며 창문에서 물러났다. 새로운 이웃이 예의 바르고 친근한 사람인 것 같아 마음이 놓였다. 동시에 왜인지 모를 설렘도 함께 느껴졌다. 오랫동안 어머니와 단조로운 일상만 반복해온 그녀에게는 작은 변화라도 새롭게 다가왔다. 공장으로 가는 길에 영자는 몇 번이나 뒤를 돌아보았다. 옆집 창문에서는 여전히 움직임이 보이지 않았지만 어쩐지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그것이 기분 나쁜 감시가 아니라 따뜻한 관심 같은 것이라는 게 더욱 신기했다. 달동네의 좁은 골목길을 벗어나 큰 길로 나서면서 영자는 오늘 하루도 무사히 지나가기를 바랐다. 그리고 집에 돌아왔을 때 새로운 이웃과 인사를 나눌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작은 기대를 품었다. 아직은 모르는 일이지만 이 만남이 그녀의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다 줄지를 예상할 수는 없었다. 다만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마음 한구석이 조금씩 깨어나는 것을 느낄 뿐이었다. 일주일이 흘렀다. 철수는 달동네의 일원이 되어가고 있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마당을 쓸고 우물에서 물을 길어다 쓰며 이웃들과 자연스럽게 인사를 나누었다. 그의 첫인상처럼 정중하고 따뜻한 성품은 금세 동네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특히 동네 어르신들은 철수를 무척 좋아했다. 골목 어귀에서 바둑을 두시는 김영감께서는 철수가 지나갈 때마다 반가운 표정으로 손을 흔들었고 철수 역시 정중하게 허리를 굽혀 인사를 드렸다. 그런 예의 바른 모습을 본 어르신들은 요즘 젊은이들 중에 저런 아이가 또 있나 하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어느 비 오는 화요일 저녁 영자는 공장에서 돌아오는 길에 예상치 못한 광경을 목격했다. 동네 입구에서 막내 순이 엄마가 무거운 짐을 들고 비를 맞으며 힘들어하고 있었는데 철수가 달려가서 우산을 씌워주며 짐까지 대신 들어주는 것이었다. 순이 엄마는 감사하다는 말을 연신 반복했고 철수는 괜찮다며 미소를 지었다. 정말 고마워요. 남편이 늦어서 혼자 장 보러 나왔다가 갑자기 비가 와서 괜찮습니다. 이런 건 당연한 거죠.
집까지 바래다 드릴게요. 그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영자는 따뜻한 기분이 들었다. 달동네에는 서로 돕고 사는 정이 있었지만 철수 같은 젊은 남자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웃을 챙기는 모습은 처음 보는 일이었다. 그의 뒷모습에서 묘한 친숙함을 느끼는 것은 왜일까? 어딘지 모르게 편안하고 안전한 느낌이 들었다. 다음 날 아침 영자는 우물에서 철수와 처음으로 마주쳤다. 그는 세수를 하고 있었는데 물방울이 뚝뚝 떨어지는 얼굴을 수건으로 닦으며 환하게 웃었다. 안녕하세요. 옆집에 사는 영자 씨죠? 저는 철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영자는 얼굴이 빨개지는 것을 느끼며 어색하게 대답했다. 가까이서 보는 철수는 생각보다 더 다정한 인상이었다. 키는 크지만 부드러운 눈매와 따뜻한 미소가 전혀 위압적이지 않았다. 오히려 어린 시절 그리워했던 누군가를 떠올리게 하는 익숙한 느낌이었다. 어머니께서 몸이 편찮으시다고 들었어요. 괜찮으세요? 네. 감기가 좀 오래가고 있어요. 제가 한약방에서 일한 적이 있어서 약초에 대해 조금 알아요. 도라지와 생강을 끓여서 드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철수의 따뜻한 관심에 영자는 고마움을 느꼈다. 오랫동안 어머니와 둘이서만 살아온 탓에 이런 배려를 받아본 기억이 거의 없었다. 그의 진심 어린 목소리에서 가족 같은 따뜻함이 느껴졌다. 그날부터 둘의 만남이 잦아졌다. 아침에 우물에서, 저녁에 골목에서, 그리고 가끔은 동네 구멍가게에서 마주치곤 했다. 처음에는 서먹했던 대화도 점차 자연스러워졌다. 철수는 서울에서 올라왔다고 했지만 자세한 이야기는 하지 않았고 영자도 깊이 묻지 않았다. 대신 일상적인 이야기들을 주고받으며 서로에게 익숙해져 갔다. 어느 토요일 오후 영자가 빨래를 널고 있는데 옆집에서 무언가 떨어지는 소리가 났다. 걱정이 되어 담장 너머로 고개를 내밀어 보니 철수가 지붕 위에서 기와를 고치고 있었다. 그런데 사다리가 흔들리며 위험해 보였다. 조심하세요. 위험해요. 영자의 외침에 철수는 고개를 돌렸다가 균형을 잃고 비틀거렸다. 다행히 크게 다치지는 않았지만 손바닥에 상처가 났다. 영자는 서둘러 집에서 응급약품을 가져와 그의 상처를 치료해 주었다. 아파요? 괜찮아요. 고맙습니다. 가까이서 그의 손을 잡고 상처를 닦아주며 영자는 묘한 전율을 느꼈다. 거친 듯 하면서도 따뜻한 그의 손에서 익숙한 느낌이 들었다.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사람의 손 같았다. 철수 역시 그녀의 세심한 손길에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 영자 씨는 정말 다정하시네요. 가족들이 복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런가요? 저는 그냥 다친 사람을 그냥 둘 수는 없어서요. 어릴 때부터 이 동네에서 살았어요? 네. 태어날 때부터요. 철수 씨는 고향이 어디예요? 철수는 잠시 망설이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가 대답했다. 저도 이 근처에서 자랐어요. 오랫동안 다른 곳에 있다가 최근에 돌아온 거예요. 그의 대답에는 어딘지 애매한 구석이 있었지만 영자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누구에게나 말하기 어려운 과거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런 두 사람의 모습을 지켜보는 시선이 있었다. 말년댁이 자신의 집 창문에서 흥미진진한 표정으로 지켜보고 있었던 것이다.
그녀는 이미 동네 여러 사람들에게 영자와 철수의 이야기를 조금씩 흘리고 다녔다. 영자하고 철수 그 청년 요즘 자꾸 붙어 다니던데. 진짜? 영자가 그런 줄 몰랐는데. 처녀 총각이니까 그럴 수도 있지. 근데 저 청년 어디서 온 사람인지 확실하지 않아서 좀 그래. 동네 아낙네들의 수군거림은 날이 갈수록 커져갔다. 작은 동네에서 젊은 남녀가 자주 만나는 모습은 충분히 화제거리가 될 만했다. 그들의 관계를 궁금해하는 시선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었지만 영자와 철수는 그런 시선들을 의식하지 못한 채 서로에게 더욱 마음을 열어가고 있었다. 저녁 노을이 달동네를 물들이는 시간, 두 사람은 종종 골목 어귀에서 만나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곤 했다. 별것 아닌 일상의 이야기들이었지만 서로에게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영자에게는 오랫동안 느껴보지 못했던 설렘이었고 철수에게는 말할 수 없는 그리움을 달래주는 순간들이었다. 하지만 둘 다 아직 알지 못하는 것이 있었다. 그들 사이에 흐르는 이 묘한 친밀감과 끌림이 단순한 남녀 간의 감정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그리고 곧 그들의 삶을 뒤흔들 엄청난 비밀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한 달이 더 흘렀다. 가을이 깊어지면서 달동네의 기와지붕들은 낙엽으로 뒤덮였고 골목길에는 감나무에서 떨어진 홍시들이 굴러다녔다. 연탄 냄새가 더욱 진해지는 계절이었다. 이런 쓸쓸한 가을 저녁이면 복순 어머니의 병은 더욱 심해졌다. 영자야, 또 그 꿈을 꾸었다. 영자의 엄마 복순은 며칠째 밤마다 같은 말을 반복했다.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꿈이었다. 20몇 년 전 그날 장터에서 손을 놓친 5살 배기 아들. 그 아이는 영자보다 5살 위였고 영자가 아직 젖먹이였던 시절이라 어머니 혼자서 두 아이를 데리고 장을 보러 나갔던 것이다. 그때 내가 영자 너를 업고 있어서 잠깐 손을 놓았을 뿐인데 어머니는 늘 같은 이야기를 되풀이했다. 장터에서 갑자기 소동이 일어났고 사람들이 몰려들면서 아들의 손을 놓치게 되었다는 것. 아무리 찾아도 아이는 보이지 않았고 경찰에 신고하고 온 동네를 뒤져봐도 흔적조차 찾을 수 없었다는 것. 그 아이의 이름은 철호였다. 철호야. 우리 철호가 살아있다면 이제 30도 넘었을 텐데.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영자는 그런 어머니의 등을 쓸어들이며 마음이 아팠다. 어머니에게는 평생의 한이었고 영자에게는 기억나지 않는 그리움이었다. 너무 어렸던 탓에 오빠에 대한 기억은 거의 남아있지 않았지만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란 탓에 마음 한구석에는 늘 오빠에 대한 그리움이 자리하고 있었다. 엄마, 너무 그러지 마세요. 몸만 더 상하잖아요. 그런데 요즘 자꾸 그 아이 꿈을 꾸는 거야. 어른이 된 모습으로. 키도 크고 늠름하게 자란 모습으로 말이야. 복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그 창 너머로는 철수가 사는 옆집이 보였다. 어머니는 며칠 전부터 철수를 유심히 지켜보고 있었다. 처음에는 딸과 가까워지는 젊은 남자에 대한 경계심 때문이었는데 자꾸 보다 보니 묘한 느낌이 들기 시작했던 것이다. 그날 저녁 철수는 혼자 앉아 낡은 사진 한 장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누렇게 바랜 흑백 사진이었는데 어린 아이와 젊은 여인 그리고 갓난아기가 함께 찍힌 가족 사진이었다.
사진 뒷면에는 철호 5살 영자돌이라고 흐릿한 글씨로 쓰여 있었다. 철수는 그 사진을 가슴에 꼭 안고 눈을 감았다. 어릴 적 기억들이 파편처럼 떠올랐다. 장터의 시끄러운 소리, 어머니의 손을 놓쳤을 때의 공포, 그리고 그 이후 어둠 같은 시간들. 고아원에서 보낸 어린 시절, 입양된 가정에서의 외로움, 그리고 성인이 되어서도 계속된 뿌리 없는 살. 몇 년 전 우연히 발견한 이 사진 한 장이 그를 이곳으로 이끌었다. 입양 가정의 양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남긴 유품 중에서 찾은 것이었다. 양어머니는 그가 고아원에 맡겨질 때 함께 있던 유일한 물건이라고 했다. 사진 속 장소와 주변 사람들의 증언을 토대로 이 동네를 찾아온 것이었다. 하지만 정작 이곳에 와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었다. 20몇 년이 지난 지금, 과연 가족이 여전히 이곳에 살고 있을까? 살고 있다면 자신을 알아볼까?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버린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것이라고 믿어도 될까? 철수는 매일 밤 이런 생각들과 씨름했다. 그러던 중 옆집 영자를 만나게 되었고 그녀에게서 묘한 친근감을 느꼈다. 처음 보는 사람인데도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것 같은 느낌. 그리고 그녀의 어머니를 멀리서 본 순간 가슴이 뛰는 것을 어쩔 수 없었다. 사진 속 젊은 여인과 많이 닮아 있었기 때문이었다. 다음 날 아침 영자는 철수가 평소보다 일찍 나와서 마당을 쓸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의 표정이 어딘지 침울해 보여 걱정이 되었다. 철수 씨,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여요. 아, 영자 씨. 네, 괜찮아요. 그냥 잠을 잘 못 잤을 뿐이에요. 철수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깊은 고민이 서려 있었다. 혹시 무슨 걱정이 있으시면 말씀해 보세요.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라면. 영자의 따뜻한 말에 철수는 잠시 망설였다. 진실을 말하고 싶었지만 아직은 확신이 서지 않았다. 만약 잘못된 추측이라면 괜한 상처만 줄 수도 있었다. 고마워요. 그런데 영자 씨네 가족은 원래부터 이 동네에서 살았나요? 네. 저희는 여기서 태어나고 자랐어요. 왜 그러세요? 아, 그냥 이 동네 역사가 궁금해서요. 오래된 동네인 것 같아서. 철수의 어색한 대답에 영자는 고개를 갸우뚱했다. 하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다. 대신 문득 떠오른 이야기를 꺼냈다. 저희 어머니가 예전에 아들을 잃어버린 적이 있어요. 제가 너무 어려서 기억은 안 나지만 철수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빗자루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가는 것을 느꼈다. 그래요? 네. 오빠였는데 장터에서 잃어버렸대요. 제가 5살 위였으니까 지금쯤 32살 정도 됐을 거예요. 어머니가 평생 그 일로 가슴앓이를 하세요. 영자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철수의 가슴에 꽂혔다. 5살 위 32살 장터에서 잃어버림. 모든 것이 일치했다. 그는 목이 메어오는 것을 느꼈다. 그 오빠 이름이 뭐였어요? 철호요. 김철호. 왜 그러세요? 갑자기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철수는 대답하지 못했다. 자신의 본명이 김철호라는 것을, 사진 뒷면에 적힌 그 이름이 바로 자신이라는 것을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 그는 빗자루를 떨어뜨리고 벽에 기대섰다. 철수 씨, 괜찮아요?
영자가 놀라 달려와 그를 부축했다. 철수는 그녀의 걱정스러운 얼굴을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지난 한 달 동안 느꼈던 그 묘한 끌림의 정체가 무엇인지 이제야 알 것 같았다. 그것은 남녀 간의 사랑이 아니라 피부치에 대한 그리움이었던 것이다. 하지만 이 진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을 어떻게 영자와 어머니에게 말해야 할까? 20몇 년 만의 재회가 이런 복잡한 상황에서 이루어질 줄은 꿈에도 몰랐다. 그날 밤 복수는 또다시 잃어버린 아들의 꿈을 꾸었다. 하지만 이번 꿈은 달랐다. 꿈속에서 철호는 어른이 된 모습으로 나타났고 바로 옆집에 살고 있는 그 청년과 똑같은 얼굴을 하고 있었다. 어머니는 꿈에서 깨어나 심장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꼈다. 설마 그럴 리가.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상한 확신이 자라고 있었다. 철수를 처음 봤을 때부터 느꼈던 그 친근함, 그리고 영자와 그가 함께 있을 때마다 느꼈던 묘한 기시감, 어머니의 직감이 속삭이고 있었다. 저 청년이 바로 잃어버린 아들 철호일지도 모른다고. 달동네의 밤은 깊어갔지만 세 사람 모두 쉽게 잠들 수 없었다. 각자 다른 방에서 각자 다른 마음으로 같은 진실을 향해 조금씩 다가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 그들의 삶은 완전히 달라질 것이었다. 며칠이 지났지만 철수는 여전히 혼란스러웠다. 영자가 말한 오빠의 이름, 나이, 잃어버린 경위까지 모든 것이 자신과 일치했지만 확신을 갖기에는 너무나 큰 일이었다. 혹시 잘못 생각하는 것은 아닐까? 단순한 우연의 일치는 아닐까? 그런 의문들이 그를 괴롭혔다. 말년댁은 요즘 들어 더욱 바빴다. 영자와 철수 사이에 뭔가 미묘한 변화가 생긴 것을 누구보다 빨리 눈치챘기 때문이다. 며칠 전부터 두 사람이 만날 때마다 어색한 기류가 흘렀고 특히 철수의 표정이 심각해 보였다. 동네 최고의 정보통인 그녀가 가만히 있을 리 없었다. 뭔가 수상해. 저 두 사람 사이에 무슨 일이 있는 게 분명해. 말년댁은 혼자 중얼거리며 이것저것 수소문을 다녔다. 그러던 중 우연히 동네 이장님 댁에서 오래된 서류를 정리하는 것을 도와주게 되었다. 몇십 년간 쌓인 동네 관련 서류들 중에서 예전 주민등록 관련 문서들을 발견한 것이다. 이장님 댁, 이런 오래된 서류들은 왜 보관하고 계세요? 아, 그거. 예전에 동네에서 실종 사건이 있었을 때 경찰이 가져다 달라고 해서 복사해 둔 거야. 혹시 몰라서 계속 보관하고 있었지. 말년댁은 호기심이 발동했다. 실종 사건이라니 혹시 복순이네 집 이야기일까? 이장님 댁이 잠깐 나간 사이 그녀는 슬쩍 서류를 들여다보았다. 그리고 그 순간 놀라운 것을 발견했다. 김철호, 남 5세, 실종일자 1960년 10월 15일, 장터 실종. 서류에는 당시 실종 신고서와 함께 가족사진의 복사본도 첨부되어 있었다. 흐릿한 복사본이었지만 사진 속 어린아이의 얼굴이 지금의 철수와 놀랍도록 닮아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말년댁의 심장이 쿵쾅거렸다. 이게 정말이라고? 그녀는 서둘러 서류를 제자리에 두고 집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머릿속은 복잡했다. 이 놀라운 사실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 당사자들에게 먼저 말해야 할까?
아니면 좀 더 확실하게 확인해 봐야 할까? 그날 저녁 말년댁은 결국 참을 수 없어서 복순을 찾아갔다. 복순은 평소보다 안색이 더욱 안 좋아 보였다. 복순아, 나 할 말이 있어. 무슨 말? 혹시 옆집 철수 그 청년 말이야. 자세히 본 적 있어? 복순의 얼굴이 미묘하게 변했다. 사실 그녀도 며칠째 같은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이다. 왜 그래? 아니, 그냥 좀 이상하지 않아? 갑자기 나타났잖아. 그리고 말년댁은 망설이다가 결국 본 것을 털어놓았다. 오래된 서류에서 발견한 사실, 사진 속 아이와 철수의 닮음까지 모든 것을 말했다. 복수는 점점 창백해졌다. 정말 그런 서류가 있었다고? 내 눈으로 직접 봤어. 분명히 철호라고 적혀 있었고, 나이도 맞고. 복수나, 혹시 정말 그 청년이? 복수는 더 이상 듣지 못하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다. 며칠 전부터 계속 꾸던 꿈, 철수를 볼 때마다 느꼈던 묘한 친근감, 그리고 지금 말년댁이 가져온 충격적인 정보까지.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20몇 년이나 지났는데.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이미 확신하고 있었다. 어머니의 직감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저 청년이 바로 자신이 잃어버린 아들 철호였다. 그 순간 밖에서 영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엄마, 집에 왔어요. 말년댁도 와 계시네요. 영자는 공장에서 일찍 끝나서 돌아온 길이었다. 어머니와 말년댁의 심각한 표정을 보며 무슨 일인지 궁금해했다. 무슨 일이에요? 두 분 다 얼굴이 안 좋아 보여요. 복수는 딸을 바라보며 눈물이 차올랐다. 어떻게 말해야 할까? 지금까지 좋아하던 그 청년이 사실은 오빠였다는 이 충격적인 사실을 어떻게 전해야 할까? 영자야, 앉아. 왜요? 무슨 일이에요? 바로 그때 밖에서 철수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평소처럼 정중한 인사를 하는 소리였다. 하지만 오늘은 그 목소리가 다르게 들렸다. 복수는 벌떡 일어나 창가로 달려갔다. 철수가 마당에서 빨래를 널고 있었다. 석양에 비친 그의 옆모습을 보는 순간 복순 어머니의 가슴에서 뜨거운 것이 터져 나왔다. 어린 시절 철호의 모습이 오버랩되면서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어졌다. 철호야. 복순 어머니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하지만 그 목소리는 고요한 저녁 공기를 타고 철수의 귀에 들렸다. 철수는 깜짝 놀라 고개를 돌렸다. 창가에 서 있는 나이든 여인과 눈이 마주쳤다.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철수는 그 여인의 얼굴에서 사진 속 젊은 어머니의 모습을 발견했다. 세월은 많은 것을 바꿔놓았지만 그 따뜻하고 슬픈 눈빛만은 그대로였다. 어머니? 철수의 입에서 저절로 나온 말이었다. 복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집 밖으로 뛰쳐나갔다. 영자와 말년댁도 뒤따라 나왔다. 철호야, 정말 너니? 정말 우리 철호가 맞니? 복수는 울음을 터뜨리며 철수에게 달려갔다. 철수도 눈물을 흘리며 그녀를 맞이했다. 20몇 년 만의 재회였다. 엄마, 정말 엄마세요? 저를 기억하고 계시는 거예요? 기억하고 말고 어떻게 잊을 수가 있겠니? 평생 찾고 또 찾았는데.
모자는 서로를 끌어안고 목 놓아 울었다. 영자는 그 광경을 보며 충격에 휩싸였다. 자신이 좋아했던 그 청년이 함께 시간을 보내며 설렘을 느꼈던 그 사람이 바로 잃어버린 오빠였다니. 이게 무슨 일이에요? 철수 씨가 우리 오빠라고요? 영자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복잡한 감정들이 밀려왔다. 기쁨과 충격, 당황과 혼란이 뒤섞여 있었다. 철수는 영자를 바라보며 미안한 표정을 지었다. 영자야, 미안해. 진작 말했어야 했는데, 확신이 서지 않아서. 오빠, 정말 오빠예요? 영자도 눈물을 흘렸다. 기억나지 않는 오빠에 대한 그리움이 한순간에 현실이 된 것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복잡한 마음이 들었다. 지금까지 느꼈던 그 설렘과 끌림이 무엇이었는지 생각하니 부끄럽고 당황스러웠다. 말년댁은 이 감동적인 재회 장면을 보며 눈물을 닦았다. 하지만 동시에 이 일이 동네에 얼마나 큰 화제가 될지 벌써부터 상상하고 있었다. 세상에, 이런 일이 다 있나? 정말 드라마 같은 일이네. 동네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다. 울음소리와 소동을 듣고 무슨 일인가 싶어 나온 것이었다. 순식간에 골목이 사람들로 가득 찼다. 무슨 일이에요? 복순이네에서 무슨 일이 났나? 말년댁은 이때를 놓칠 수 없었다. 그녀는 큰 목소리로 상황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철수 그 청년이 바로 복순이네 잃어버린 아들이에요. 20몇 년 만에 가족이 다시 만난 거예요. 동네 사람들은 일제히 탄성을 질렀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반전이었다. 어떤 사람들은 감동해서 눈물을 흘렸고 어떤 사람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정말이에요? 그럼 영자하고 철수가 남매였던 거네. 세상에, 이런 일이 다 있구나. 복수는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며 가족을 집 안으로 이끌었다. 너무나 소중한 순간을 남들과 나누고 싶지 않았다. 집안에서 세 가족은 다시 한번 서로를 끌어안았다. 정말 꿈 같아. 우리 철호가 돌아왔구나.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서. 복수는 철수의 얼굴을 만지며 눈물을 흘렸다. 철수도 어머니의 손을 잡고 오랫동안 말하지 못했다. 엄마, 저 많이 찾으셨죠? 찾고 말고 하루도 안 찾은 날이 없었어. 경찰서도 가고 방송국에도 가고 모든 수를 다 써봤지만 미안해요. 저도 찾고 있었어요. 이 사진 한 장만 가지고. 철수는 주머니에서 낡은 가족 사진을 꺼내 보여주었다. 복수는 그 사진을 보며 더욱 울음을 터뜨렸다. 이 사진을 가지고 있었구나. 영자는 그 사진을 보며 묘한 기분이 들었다. 사진 속 갓난아기가 바로 자신이었다. 오빠와 자신이 함께 찍힌 유일한 사진이었을 것이다. 그럼 오빠는 지금까지 어디서 어떻게 지내셨어요? 철수는 자신의 지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고아원에서의 어린 시절, 입양 가정에서의 생활, 그리고 가족을 찾기 위한 긴 여정까지. 어머니와 영자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가슴 아파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 우리 때문에 얼마나? 아니에요, 엄마. 저는 괜찮았어요. 다만, 가족이 그리웠을 뿐이에요. 해가 완전히 지고 달동네에 밤이 찾아왔지만 이 작은 기와집에는 따뜻한 온기가 가득했다.
스물 몇 년간 떨어져 있던 가족이 마침내 하나가 된 것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혼란도 시작되고 있었다. 영자와 철수가 서로에게 느꼈던 그 묘한 감정들을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그것은 또 다른 과제였다. 밤이 깊어갔지만 복순이네 집에는 여전히 불빛이 환했다. 스물 몇 년 만에 다시 만난 가족들은 쉽게 잠들 수 없었다. 너무나 많은 이야기가 쌓여 있었고 서로의 빈자리를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싶었다. 복수는 철수의 손을 꼭 잡고 놓지 않으려 했다. 마치 또다시 놓치기라도 할까봐 두려워하는 것 같았다. 철수도 어머니의 그런 마음을 이해했다. 자신 역시 이 모든 것이 꿈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었다. 엄마, 정말 많이 늙으셨네요. 너도 많이 컸구나. 그때는 내 허리춤까지밖에 안 왔는데. 어머니는 철수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어린 시절의 모습이 그대로 남아있으면서도 완전히 다른 어른의 얼굴이 되어 있었다. 세월이 얼마나 흘렀는지를 실감하는 순간이었다. 영자는 조용히 차를 끓이며 이상한 기분에 젖어 있었다. 기쁘긴 했다. 오랫동안 그리워했던 오빠를 만났으니까. 하지만 동시에 복잡한 마음이 들었다. 지난 몇 달 동안 철수에게 느꼈던 그 설렘과 끌림이 무엇이었는지 생각하니 부끄럽고 당황스러웠다. 영자야, 너도 이리 와서 앉아. 복순이가 딸을 불렀다. 영자는 차를 내려놓고 어머니 옆에 앉았다. 세 가족이 한자리에 모인 것은 정말 오랜만이었다. 우리 영자가 이렇게 컸구나. 그때는 정말 조금했는데. 철수는 영자를 바라보며 감회에 젖었다. 사진 속 갓난아기가 이렇게 아름다운 여성으로 자란 것이다. 하지만 동시에 미안한 마음이 컸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동생에게 잘못된 감정을 느끼게 했을 수도 있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영자야, 미안하다. 내가 진작 알아차렸어야 했는데. 괜찮아요, 오빠. 저도 뭔가 이상하긴 했어요. 처음 봤는데도 낯설지 않았어요. 영자는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았다. 실제로 철수를 처음 봤을 때부터 묘한 친근감을 느꼈던 것이 사실이었다. 그것이 혈연의 끌림이었다는 것을 이제야 깨달을 수 있었다. 혈육의 정이라는 게 정말 있나 보구나. 복순이는 두 남매를 바라보며 흐뭇해했다. 비록 오랜 세월 떨어져 있었지만 서로를 알아보는 마음은 여전히 살아있었던 것이다. 다음 날 아침 달동네는 이 놀라운 소식으로 떠들썩했다. 말년댁을 중심으로 어젯밤의 일이 금세 동네 전체로 퍼져나갔다. 사람들은 하나같이 감탄하며 이야기했다. 정말 드라마 같은 일이네. 복순이가 얼마나 기뻐하겠어. 그런데 영자는 좀 당황스럽겠다. 좋아하던 남자가 오빠였으니. 마지막 말은 작은 목소리로 속삭여졌지만 실제로 그것이 가장 미묘한 문제였다. 동네 사람들은 영자와 철수가 서로에게 관심을 보이던 것을 모두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영자는 공장에 가면서도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했다. 누구나 자신을 보며 무슨 생각을 하는지 뻔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부끄럽거나 창피한 마음보다는 안도감이 더 컸다. 그동안 느꼈던 복잡한 감정들의 정체를 알게 되어서 오히려 속이 시원했다. 철수는 그날부터 본격적으로 가족의 일원이 되어갔다. 우선 호적부터 정리해야 했다. 실종 신고되어 있던 상태에서
다시 호적을 회복하는 절차가 필요했다. 또한 지금까지 사용하던 이름 철수도 본명인 철호로 되돌려야 했다. 앞으로 철호라고 불러야겠네. 영자가 웃으며 말했다. 철수라는 이름으로 알았던 오빠가 철호라는 본명을 되찾는 것이 묘하게 느껴졌다. 처음엔 어색할 거야. 나도 오랫동안 철수로 살았으니까. 괜찮아요. 금방 익숙해질 거예요. 형제간의 대화는 자연스러웠다. 비록 오랜 세월 떨어져 있었지만 혈연이라는 끈이 그들을 쉽게 이어주었다. 며칠 후 철호는 어머니에게 조심스럽게 제안했다. 엄마, 제가 이제 돌아왔으니까 더 넓은 곳으로 이사하는 게 어때요? 이사? 네. 제가 그동안 모은 돈이 좀 있어요. 여기보다 더 좋은 곳에서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복순이는 고개를 저었다. 안 돼. 여기가 좋아. 하지만 엄마 건강도 좋지 않으시고 이 동네가 좋다고 했잖아. 여기서 너를 잃어버렸지만 여기서 다시 만났잖아. 그리고 어머니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이 동네 사람들이 우리 가족이야. 말년 댁도 이장님 댁도 모두 우리가 힘들 때 도와준 사람들이고 돈이 있다고 해서 정을 버릴 수는 없지. 철호는 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했다. 이 좁은 달동네가 가난하고 불편할 수도 있지만 진정한 이웃의 정이 살아있는 곳이었다. 자신도 이곳에서 따뜻한 환대를 받았던 것을 생각하면 충분히 이해할 만했다. 그럼 이 집을 좀 고치는 건 어때요? 더 편하게 살 수 있도록. 그것도 좋겠구나. 그렇게 해서 복순이네는 집 수리를 시작했다. 새 지붕도 올리고 방도 하나 더 만들고 부엌과 화장실도 새로 지었다. 동네 사람들이 모두 나서서 도와주었다. 특히 남자들은 힘쓰는 일을 맡았고 아낙네들은 일하는 사람들 먹을 것을 준비했다. 복순아, 정말 좋겠다. 아들이 이렇게 효자로 커서 돌아오고. 그러게 말이야. 우리도 복받을 일 했나 봐. 동네 사람들의 축복 속에서 공사는 빠르게 진행되었다. 철호는 이런 이웃들의 마음이 고마웠다. 가족을 되찾은 것도 기쁜 일이었지만 이런 따뜻한 공동체의 일원이 된다는 것도 큰 행복이었다. 공사가 거의 끝날 무렵 영자는 철호와 단둘이 대화할 기회를 가졌다. 그동안 미뤄왔던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다. 오빠, 한 가지 물어봐도 돼요? 뭐든지 물어봐. 처음에 저를 봤을 때 어떤 기분이었어요? 철호는 잠시 망설였다가 솔직하게 대답했다. 친근했어. 처음 보는데도 낯설지 않았고 뭔가 보호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 저도 그랬어요. 처음 봤는데도 편안했어요. 이제 보니 오빠니까 그랬던 거겠죠? 그런 것 같아. 두 사람은 서로 웃었다. 그동안의 복잡한 감정들이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되는 것이 신기했다. 앞으로 잘 지내요, 오빠. 당연하지. 우리 이제 가족이잖아. 저녁 노을이 새롭게 단장된 기와집을 물들였다. 복순 어머니는 마당에 서서 그 모습을 바라보았다. 비록 같은 달동네에 같은 집이었지만 이제는 완전히 다른 느낌이었다. 무엇보다 가족이 모두 함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변화였다. 엄마, 뭘 그렇게 보세요? 영자가 다가와서 물었다. 그냥 꿈 같아서 우리 철호가 정말 돌아온 게 맞나 싶어서. 맞아요. 이제 우리 가족이에요. 철호도 나와서 두 여인 곁에 섰다.
세 가족은 나란히 서서 노을 지는 달동네를 바라보았다. 좁은 골목길, 다닥다닥 붙은 기와집들, 저 멀리서 들려오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까지 모든 것이 소중하고 아름다워 보였다. 이제 정말 집 같아. 철호의 말에 복순 어머니와 영자가 고개를 끄덕였다. 집이란 단순히 건물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이 함께하는 곳이라는 것을 새삼 깨달았다. 그날 밤 세 가족은 함께 저녁을 먹으며 앞으로의 계획을 이야기했다. 철호는 이 동네에서 작은 사업을 시작할 생각이었고, 영자는 계속 공장에 다니면서 어머니를 돌볼 예정이었다. 복순이는 이제 마음의 짐을 덜고 건강을 회복하는데 집중하기로 했다. 우리 이제부터 행복하게 살자. 복순의 말에 철호와 영자가 힘차게 대답했다. 네, 엄마. 달동네의 밤은 깊어갔다. 하지만 이 작은 기와집에는 따뜻한 빛이 환하게 비치고 있었다. 20몇 년 만에 다시 하나가 된 가족의 행복한 모습이었다. 가난하지만 사랑이 가득한, 작지만 완전한 그들만의 세상이었다. 이제 더 이상 잃어버릴 것도 찾아야 할 것도 없었다. 진정한 의미의 집에서 진정한 의미의 가족으로 새로운 시작을 하는 것이다. 달동네 기와집의 이야기는 이렇게 해피엔딩으로 막을 내렸다.